오늘자 중앙일보 6면 분석 기사입니다. 강경하던 한동훈 대통령 앞에서 깍듯 아웃복싱, 이 권투에서 말하는 아웃복싱이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퇴 요구를 거부하며 대통령실을 향해서 강공 모드를 보였지만 막상 윤 대통령을 만나서는 폴더 인사를 하는 모습을 두고 아웃복싱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웃복싱이라는 게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다가 정확히 포인트를 올리는 그런 복싱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퇴를 거부하면서 할 말 하는 모습에 윤석열 아바타라는 이른바 그 프레임을 어느 정도 떨쳐냈고, 또 그러면서도 공격할 때는 공격을 하면서도 빠질 때는 윤 대통령 만나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통적 보수층 입장에서는 그래도 반감은 좀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양은경 기자. 한동훈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이랑 싸울 때는 거의 뭐 인파이터였잖아요. 네. 완전히 달라진 건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보면 국민적 지지도를 단숨에 올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런 그 예의 바른 태도보다는 민주당 의원들과의 정말 거침없는 그런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결기, 파이팅 뭐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복싱 스타일로 분류를 하자면은 아웃복싱보다는 상대하고 근거리에서 이렇게 맞서 싸우는 인파이터. 치고받고 싸우는 인파이팅 스타일이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철험의 소속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고요. 특히 뭐 최강욱 전 의원과의 관계에서는 뭐 채널A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는 뭐 당신이 내 사건의 가해자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굉장히 좀 뭐 격한 얘기들이 오가고 했었었는데 이제 지금 어제 그저께 같은 게 서천시장에서의 모습은 그거와는 굉장히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굽힐 때는 굽힐 줄 아는 그런 이제 아웃복서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어떤 지금 이 국면의 어떤 수습의 차원도 있겠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애티튜드 자체가 그런 측면도 있는 게 아니라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게 그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지만은 과거에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정숙 여사 하고 이렇게 앞에서 지나갈 때 이제 김 여사한테도 그렇게 폴더 인사를 하는, 그런데 이제 김 여사가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뒤늦게 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티튜드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많이 배어 있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사실 보수층에서는 이 예의 바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따지잖아요. 이 해법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 이 제목을 차용을 해서 이야기하면 슬기로운 여당 대표의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여당 대표 생활. 앞에 이 두 전직 대표가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인파이팅이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하는 당 대표 결국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기현 대표는 뭐죠? 거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노래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민심보다는 대통령 눈치만 살핀다. 그러면서 결국은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이래가지고 총선 치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김기현 지도부 체제가 무너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인파이팅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눈치만 살 필요도 없다고 절묘한 균형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아침 비대위 회의를 주재하는데요. 어떤 얘기할지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더 절실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임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당사에서 모든 당의 인력이 집중된 당사에서 하기로 결정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하는 점에서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자, 오늘은 아무래도 기존에 논란이 됐던 얘기는 언급을 좀 피하고 정책적인 얘기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지금 갈등을 좀 봉합하는 그런 국면을 좀 보이지 않았습니까? 뭐 그 눈 맞아가면서 기다리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정치 쇼다라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제 서천시장의 그 장면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절규하는 피해 국민들 앞에서 그걸 배경으로 일종의 정치 쇼를 한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약속 대련 아니냐, 정치 쇼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의 균열과 봉합 과정을 정치쇼라고 규정을 하고 서영교 최고위원을 필두로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권 관건선거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등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또 당무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는요.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 공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것일 수 있다. 법적 검토를 시사한 건데요.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 봉합에 대해서 특검 수용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축소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왜 그 화재 현장에서 둘이 만났느냐, 이제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렇게 대응합니다. 아니, 그럼 화재 현장을 따로 갔어야 됐는지요? 정부와 여당이 신속하게 가서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임들 배웠었고 충분한 지원책을 약속드리고 바로 실행할 계획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가 재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예. 만약에 따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같은 장소를 가는데, 재난 현장을 갔는데 오전에 가고 오후에 갔다. 그러면 언론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 진짜 갈등이다. 한 곳을 갔는데 따로 얼굴도 안 마주쳤다. 이런 얘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민주당의 정치쇼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정치쇼 주장이 두 갈래죠. 하나는 약속 대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틀 만에 봉합이 된 게 약속 대련이라고 하고 또 그 화재 현장에 같이 간 것이 정치쇼라고 하는데, 약속 대련이라는 것은 그 전에는 왜 이렇게 그 윤석열 아바타 아니냐, 왜 수직적 관계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약속 대련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거고, 이게 정치쇼라는 이 상황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게 대통령과 여당 그 대표가 같이 간 거예요. 같이 가서 그 화재 현장을 같이 둘러보면서 바로바로 그 긴급 그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는 문제도 그 검토를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이거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이 그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당은 다수당이지만은 야당의 약속은 실천이 담보가 안 된다. 그런데 여당이 소수당이지만 여당이 하는 것은 약속을 넘어서 실천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그 대표가 저렇게 한 자리에 같은 시간을 맞춰서 간 것은 상당히 효율적인 그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따로 갔으면은 갈등 증폭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은 어제는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는 제가 죄송하지만 누구한테는 죄송하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의 운동권 세력들은 저에게 운동권 정치인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분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전혀 없고요. 그렇지만 지금의 청년 여러분들께는 그런 죄송한 마음이 실제로 매우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악전고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돕고 응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고 싶습니다. 자, 뭐 싸움의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민주당을 향해서는 저렇게 또 공세적인 인파이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굽힐 때 굽히고 싸울 때 싸우는 이제 그런 모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냐면요. 지난 18일 날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한동훈 위원장이 만난 자리가 있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임 전 실장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 본인 출세를 위해서 옛날에 그렇게 뭐 고시 공부한,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의원은 법조인이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임 전 실장이 조금 더 앞세대일 수 있는데, 우리 운동할 때 뭐 했냐? 그렇죠. 당신은 운동할 공부만 때, 하지 않았느냐? 네, 쉽게 말해 그 얘기예요. 그렇죠. 20년 실세를 위해서 뭐 공부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앞선 선배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며칠 뒤에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했었어요. 아, 그 정도로 이렇게 도덕적 훈계에 내가 들을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 갈등의 봉합 국면이 지나고
만나고 난 다음에 저렇게 청년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아니 내가 운동권 정치인들한테는 미안한 마음 가질 일 없다라고 하면서 다만 지금의 청년 세대한테는 미안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운동 열심히 했습니다만 계속 제야에 남아서 자신의 영달보다는 민주화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민주화의 과실을 본인들이 다 독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상 독차지했기 때문에 그때 뭐 본인들만 운동한 거 아니잖아요. 같이 넥타이 부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주화 운동이 성공을 한 겁니다. 근데 그 과실은 본인들이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86에 대해서. 자, 또 앞서 잠깐 보셨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입었던 그 점퍼가 있는데 이게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 점퍼가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잠바는 저희가 선거용으로 만든 건데 한번 입어보시죠. 지금부터 입고 다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주는 거예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요. 4월 10일 날 꼭 이겨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한동훈 화이팅! 네.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이요. 이제 내부 결속에 나서는 건데 빨간색 오늘 기자도 네. 한동훈 우연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데. 저도 예. 빨간색 옷을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그리고 당사 등을 차례로 방문해서 당직자들을 만났는데요. 한 위원장이 윤재욱 원내대표실을 방문해서 윤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당직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당직자들은 한 위원장에게 뭐 사진을 찍거나 한동훈 이렇게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한 위원장이 뭐 사진 요청에 셀카를 찍기도 했고요. 의원회관으로 자리를 옮겨서는 당 홍보국을 찾았습니다. 이 홍보국 당직자들이 설을 맞아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이제 선물로 줬는데요. 그게 저희가 아까 보신 그 장면이었는데 예. 한 위원장의 캐릭터가 새겨진 그 액자 또 뭐 함께 가면 길이 된다 이런 문구 그 한 위원장이 했던 문구가 새겨진 텀블러와 함께 아까 보신 그 빨간 당 점퍼를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그 자리에서 바로 점퍼를 입어보면서 당직자들에게 4월 12일 꼭 이겨봅시다 이렇게 응원을 하고 독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선물을 주니까 저 액자 요거는 제가 뭐 공무원 아니니까 이 정도는 제가 받아가도 될 것 같아요. 하고서 또 농담을 했죠. 예, 역시 율사 출신은 율사 출신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본질로 돌아와서 결국 한동훈 위원장 당무에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는 어제 입장으로 가름하고 당분간 따로 얘기를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내놨던 입장이 무엇일까요? 다시 들어보시죠.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입장이 변했을 부분은 제 생각은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사과 내지는 직접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조금 더 명확히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제가 오늘은 국민 걱정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다. 자, 당분간은 아마 저런 입장일 것 같습니다.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풀어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웃복싱을 계속 하겠죠. 계속 아웃복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미 아웃복싱을 해도 포인트를 안 올리고 그냥 도망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예. 포인트는 하나 올렸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뭐 아바타 이런 논란에서 벗어났죠. 예. 그리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인파이터로 가면은 역풍을 맞게 되죠. 그것이 일단 빠진 겁니다. 아하. 빠져서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지금 그런 이야기잖아요.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다 이야기했다. 김경률 비대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출고가 되느냐 금시초문이다. 이렇게 하면은 김건희 여사 문제는 용찬으로 공을 돌려버렸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본인이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예.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발표한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 돌렸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이건 자연스럽게 처리가 됩니다. 아웃복싱을 하고 있으면. 왜냐하면은 김경률
비대위원이 지금 출마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출마를 하면 비대위원회에서 내려와야 돼요. 주심격인데 심판격인데 선수로 뛰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대위원회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은 자연스럽게 저 한동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 현안이 정리가 되는데 아웃복싱이 이게 상당히 체력 소모가 심하거든요. 예. 인파이트보다 더 심해요. 그렇죠. 계속 움직여야 되죠. 그래서 지치기 쉬운데 안 지치고 끝까지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아웃복싱은 또 이제 스텝이 중요한데 아직까지 스텝은 많이 꼬이지는 않은 것 같은 위기가 살짝은 있었습니다만. 그렇죠. 결정적으로 꼬이지는 않았죠. 예. 알리가 옛날에 유명한 아웃복서였어요. 알리. 무하마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예. 그게 아웃복싱의 전수인데 조금 전에 제가 포인트를 올렸다고 했잖아요. 예. 포인트 올리고 빠진 거죠. 예.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아니 뭐 지금도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영어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wait and see. 일단 기다려보자. Wait and see. 예. 일단 지켜보자. 기다려보자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지금 공이 대통령실로 넘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윤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걸 갖다 뭉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조만간에 지금 입장 표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예. 신년 기자회견 형태든 어떤 식의 뭐 지금 대담 형태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 상황까지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켜보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보겠죠. 반응을 보고 난 뒤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한다면 뭔가 추가적인 정식의 액션을 하지. 지금 당장 뭐를 하기에는 너무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파이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러면 입장 표명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뒤에 민심을 보고 난 뒤에 움직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